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 차트와 뉴스 보는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비트코인 달러 4시간 봉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이 6,400달러 횡보하던 이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고 11월 25일 저점인 3,650달러를 현재 이탈해서 제가 이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3,000달러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달러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그 바비리가 얘기했던 2,500달러 라인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보시면 지금 이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 쐐기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하락 쐐기형의 모양이 나오고 지금 이 라인을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하락 쐐기형 모양에서 일단 현재 어제 이제 야간에 4시간 봉에서 돌파가 됐다. 4시간 봉에 돌파가 되고 지금 일단은 15이평선을 일단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3,650달러에서 지금 저항을 2번 맞고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하락 쐐기형 이 모습에서 지금 하락 쐐기형 모습이 제가 이때 보시면 단기로 그렸던 차트랑 또 별개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쐐기형에서 아래로 이탈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쐐기형에서 아래로 이탈이 됐었다. 이 지금 작은 하락 쐐기형 모습 보시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크게 이렇게 큰 하락 쐐기형 모습을 보면 현재 일단 이 큰 모습에서는 위로 돌파가 됐다. 위로 돌파가 되고 보시면 지금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저점이 낮아졌는데 일단 RSI에서 보시면 이 저점을 높였습니다.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강세 다이버전스다. 강세 다이버전스에서 강세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RSI 차트는 먼저 내려오는 거죠. 고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약세 다이버전스고 강세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일단 이 주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심리도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RSI는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주가의 방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650달러가 깨져서 3,000달러까지도 우리가 이제 두고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거 없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실리고 있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어제도 거래량이 이렇게 꽤 실렸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꽤 실렸고, 거래량이 지금 이 6,400달러, 500달러를 이탈하면서부터 거래량이 계속 이제 실려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좋은 거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뭐 전문가분들도 그러고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그러고 단톡방 그리고 뭐 텔레그램 방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사람들 어떤 분위기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좀 시장에 비관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1,500달러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시장은 역으로 이제 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량에 이 거래가 된 게 누가 거래를 했겠냐는 거예요. 돈이 급한 사람들, 그리고 더 빠질 거를 예상하는 사람들, 뭐 1,800 아니면 2,500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내가 한번 다시 여기서 자르고 받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매수를 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작년 상승장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매도해서
2,500, 3,000, 2,500 뭐 2,000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건 15,000원에 15,000달러에 매수해서 내가 17,000, 18,000, 2만에 팔고 나가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이때부터는 계속 매도로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도 그냥 매수로만 보는 게 맞는 거다. 지금도 그냥 매수로만 우리가 보는 게 전 맞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일봉에서도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보시면 예.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대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대시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먼저 그럼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대시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베네수엘라 KFC 서브웨이 파파존스에 이어 대시 결제 도입. KFC가 이제 서브웨이와 파파존스에 이어서 대시 결제를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 비즈니스가 가장 많은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의 국가 중에 베네수엘라랑 아르헨티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자국 내 화폐의 가치를 그 국민들이 믿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 서브웨이, 파파존스, 피자에 이어 KFC가 암호화폐 대시 결제를 시작했다. CCN의 보도에 따르면 KFC 측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위치한 KFC 매장에 우선적으로 대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베네수엘라 전국 24개 지역 내 매장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시의 대담한 베네수엘라 시장 진입은 지난 8월 대시의 라이언 타일러 CEO가 무리한 정부 화폐 개혁으로 인한 베네수엘라 내 대시의 수요 증가를 언급한 지 불과 4달 만의 일이다. 네, 죄송합니다. 그는 당시 이달 수천 건의 월렛 다운로드가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요를 가진 국가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꽤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 중국, 러시아 둘 다 이제 환율이 위태위태한 그런 나라들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이른바 큰 손이 되었다고 말하며 본격적인 베네수엘라 시장 진입에 야망을 밝힌 바 있다. 대시의 베네수엘라 담당자인 알레한드르 에체베리아는 현재 총 2,445개의 상점이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함을 밝혔다. 이렇게 했고, 지금 대시가 그 인터넷 없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대시를 결제할 수 있는 그 대시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능이. 그래서 이는 인구의 60%가 아직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인터넷 연결이 매우 제한된 베네수엘라 특징에 잘 결합되어 호응을 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이제 대시의 베네수엘라 담당자는 2019년 동안 대시를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는 상점의 수를 10,000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란 뜻을 밝혔다. 이런 베네수엘라 시장에서의 큰 성공과 사업 확장은 대시의 가격 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그냥 다 그게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고, 가격이 이렇게 약세를 띌 때는 아무리 뭐 좋은 기사가 있다고 해도, 야, 좋은 기사 나오면 뭐하냐, 가격 어차피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적인 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걸. 기업은 그 기업이 실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화폐는 얼마나 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이 얼만큼 많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대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일을 그 대표가 끊임없이 진행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에 있는 코인들은, 저는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지금 이렇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자국 내 화폐 가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달러라든가 좀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라든가 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달러나 금은 바꾸기도 쉽지 않고 실제 걸 바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뭐가 편리하겠어요? 당연히 암호화폐가 좀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이란, 터키,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도 저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 이제 호의적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돌아가서 이제 대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에서 돌파를 했었어요. 돌파를 해놓고 지금 이제 이 122평선 내려오는 이 122평선에서 거의 4번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번 맞고 122평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이제 122평선 그리고 222평선이 충분히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만약에 N자 하락으로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 지난 저점이었던 0.02사토시 0.02사토시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15일 이평선하고도 겹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실렸기 때문에 돌파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대시는 물론 많이 빠졌지만 보시면 2017년 이때 이제 저점 보다는 아직도 이제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보시면 2017년 말에는 대시가 워낙 이 위 박스 위 상단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제가 이제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0.026 라인, 0.026 라인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2017년도를 제외하고 뺀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2016년도 저점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단 BTC 마켓에서는 빠진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저는 이게 얼마나 사용자가 늘어나고 유저가 확보가 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를 저는 이미 지금 물려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제 언제 샀었냐면 이때 이 돌파가 되고 눌러줄 때 대시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0.025에 샀어요. 0.025. 근데 지금 0.020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BTC 기준으로도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제가 원하는 가격이 대시가 올 때까지는 지금 저는 계속 홀딩을 할 거다. 혹시 대시를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0.020 가격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코인 같아요. 일단 대시는 또 다크코인이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 나름대로의 일단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요가 어떻게 보면 그 다크코인에 대한 수요는 또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서 5% 안쪽으로 3% 이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라 루멘을 말씀드릴게요. 스텔라 루멘은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3200사토시는 장중에는 이탈을 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다 이탈하지 않고 종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위아래 변동폭이 꽤 큽니다. 꼬리가 아래 꼬리도 길고, 여기서 보시면 윗꼬리 아래 꼬리 굉장히 다 길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흔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스텔라 루멘 이 가격은 2018년 거의 1년 동안 이 수렴했던 그 구간의 가격대에서 좀 아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도 없으신 분들, 저도 미리 교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마이너스 상태인데, 일단은 저보다 유리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보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을 말씀드릴게요. 리플이 지금 보시면 일단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됐는데 지금 제가 8,700 사토시를 종가상 이탈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보시면 5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물론 장중에는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때 50일 이평선 맞고 반등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날 보시면 11월 4일날 이때, 그리고 11월 3일 50일 이평선을 약간씩 이탈을 했었는데 50일 이평선 어찌됐든 닿자마자 큰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린 추세선, 빨간색 추세선을 이탈을 할 수 있지만 일단 50일 이평선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다. 5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지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50일 이평선을 종가상 완전 이탈해주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리플은 저는 여전히 일단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대형 알트에서, 물론 대형 알트 아닌 소형 알트에서는 BTC 지금 거의 전고점 와 있는 소형 알트들도 있는데 시장이 좀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면 대형 알트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리플이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다, 장기 이평선이. 그래서 일단 장기 이평선은 현재 닿아 있는 추세고, 보통 이렇게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는 역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눌러주고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니스 기사고요. 외신 러시아 하원 올해 내 암호화폐 규제법 통과 예정. 비트 노보스티에 따르면 러시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연합이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나톨리 악사코프, 발음도 어려운데, 러시아 하원 의회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올 연말까지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규제안 관련 세부 사항을 언급하진 않았다. 현재 러시아 하원 의회에서는 세계에서 9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중 일부 블록체인 산업 규제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에너지 관련돼서 석유 미국 이제 원유 생산량을 늘렸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러시아가 왜 어떻게 보면 미국 말을 잘 듣게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환율 공격을 한번 당했어요. 환율 공격을 당하고 지금 환율 공격을 당하면서 그 오일 가격을 눌러놨었죠. 누르면서 이중교를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딘 상황이에요. 물가 상승률도 16% 이상 올라갔었죠, 이 당시에. 차트를 주봉으로 볼게요. 보시면 지금 2013년 12년 13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1달러가 30루블에 이제 있었습니다. 30루블. 근데 최고 거의 88루블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약세가 된 거죠, 루블화가.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제 고점에 있어요. 지금도 이제 2배 이상 상승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일단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한 2,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게 환율이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러시아가 지금 암호화폐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본인들 환율이 이렇게 공격당해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금융 세력이 암호화폐를 알아서, 그러니까 미국 말을 잘 안 듣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암호화폐를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있고, 실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보여드릴게요. 메디슨 홀딩스 16.8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60억 정도 되겠죠. 일본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오션을 인수했다.
홍콩의 투자 전문 지주 회사인 메디슨 홀딩스 그룹이 공식 발표를 통해 오늘 비트오션의 지분 67.2%를 16.8억 엔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비트오션은 일본 금융청에 등록된 16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작년 12월 26일에 등록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거래소 간의 인수, 그리고 대형 거래소가 소형 금융회사들,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증권사 이런 걸 인수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뭐 나온다고 해서 이거 뭐 암호화폐 계속 가격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를 들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대형 거래소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없어서 그런 은행들을 지금 인수하고 소형 증권사를 인수하고 또 이런 메디슨 홀딩스 투자은행들이 투자 전문 지주회사가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또 160억 주고 인수하고 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다 조사해보고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프리미엄을 쳐주고 인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 볼륨이 커지고 거래량이 커지면 당연히 비싼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가격적으로 눌러져 있을 때, 그때 이런 활발하게 인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그런 기사를 하나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개인들은 사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정보적인 면에서 이들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는 이제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보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인데,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외의 정보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건 이 시장이 저는 없어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지갑 이용자 수 3천만 돌파했다. 그래서 암호화폐 이제 전 세계 암호화폐 지갑 이용자 수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며 지난 9월 2,800만 이용자를 기록, 현재 3천만 이용자를 넘어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나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근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3천만이라고 하면 아직 이 시장이 얼마나 작은 시장이라는 겁니까?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작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마진 거래 상품 엑스비트 USD 보시면 지난 24시간 거래량은 20억 달러 규모, 365일 누적 거래량이 1조 달러예요. 누적 거래량이 1조 달러, 1000조입니다. 1000조.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해도 1000조예요. 1000조. 그러면 얘네가 수수료로 0.1%를 띄면 얼마죠? 1000조에 1조죠. 1조입니다. 1조고 0.05%만 떼어도 5천억이에요. 5천억. 수수료로 5천억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맥스가 결국에 이렇게 비트맥스가 돈을 벌면 미국에 또 미국에 그만큼 세금을 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미국은 이미 저는 주도권을 다 이쪽 자기네가 갖고 왔다. 암호화폐 시장에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화폐가 가장 많이 거래됐어요? 아까 달러가 거래됐잖아요. 그리고 거래량 이제 거래소 1, 2위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권은 이미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온 이 시장을 뭐하러 죽이겠어요? 자신들이 세계 1, 2위인데 경제력으로 했을 때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활성화시키면 더 활성화시키지.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 BSV 허위 정보 유포자 법적 조치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였냐면 제로 컨펌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이중지불 공격 관련 루머가 유포도 영국에서는 시장 조작으로 분류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실 이런 얘기를 근데 크레이그 라이트도 계속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KC ABC 진영하고 BSV랑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네가 더 더 못됐다. 네가 더 못됐다. 서로 이제 계속 물고 뜯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결국에 뭐냐면 그냥 계속 관심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관심이 유지되게끔 뭔가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사람들이 이 BSV에 대해서 매일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기사를 보게 만들어서 계속 관심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노이즈 마케팅이 생각나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사를 4시간 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미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탄핵 직면할 수도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 8월 달에 한번 이슈가 됐던 기사의 내용이에요. 뭐였냐면 그때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주장대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들의 입막을 위해 돈을 줬다면 탄핵의 직면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밝혔다. 제롤드 나들러 민주당 의원은 CNN에 이는 탄핵이 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탄핵이 될 만한 범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이제 트럼프는 돈은 줬어도 이게 이제 어떤 정치 후원금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사적인데 돈으로 준 거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이랬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고, 지금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탄핵을 절차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악관 법률고문 트럼프 탄핵 절차 불가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은폐를 폭로했던 존 딘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절차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자신과의 성관계 관련 발언을 막기 위해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미 연방의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하원이 지금 민주당에 이제 장악이 된 시기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트럼프 탄핵, 러시아 로비 관련돼서 또 그때도 한번 탄핵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 8월에도 이 성관계 관련해서 탄핵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탄핵 발언이 이제 오늘 기사로 나왔는데, 이런 기사에 우리가 이제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계속 탄핵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상관없어, 시장 계속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탄핵 기사가 나오고 이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 이슈로 불거져서 실제 만약 탄핵 절차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막상 됐을 때는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일정 부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주식시장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다 줄이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주식시장에서 약간 비중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언제 진짜 실제 이슈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걸로 차트와 뉴스 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고요. 오늘 제가 지금 2부 그리고 1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거 아니면 좀 다른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의견, 정보 관련된 거, 사실 오늘 제가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모르는 거는 이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